오늘도 사실상 특검 마지막 날이 돼 버렸습니다. 저 또한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 수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사실 삼성 수사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물론 특검이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역대 다른 특검보다는 정권 교체기에 걸려서 그런지 많은 성과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정유라 문제는 제대로 캐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최순실의 국내외 자산 형성과 또 그가 숨겨놓은 많은 재산들, 그리고 그가 은닉해놓은 또 많은 회사의 지분들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하여대의 최종 외압을 누가 어떻게 넣느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병우가 영장이 기각이 되어버림으로써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그 앞장을 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최순실의 뒤처리 등에 관해서 해외 도피와 기국 그리고 검찰 조사 등에 관해서 기획을 했을 걸로 보이는,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정윤회와 3인방 지라시 사건 때도 그 사건을 적당히 이렇게 덮어버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우병우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를 한다지만 검찰이 과연 우병우를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특검의 연장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국회 통과가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180명 이상이 합의를 할 때는 통과가 되겠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이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만 해도 8개월이 걸리고, 정세균 의장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하는 직권상정도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결국은 야권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진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특검법은 쇼로 특검법을 개정할 듯 이렇게 흉내만 낸 다음에 전부 대선에 매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당은 국회에서 시간이 충분할 때 특검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하지를 않고 이제서 이 특검법을 개정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쇼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행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과연 야당이 탄핵을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탄핵하겠다고 쇼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탄핵안도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본회의 일정을, 이것도 3월 2일 하루만 잡혀있는 임시국회 일정상 거의 쉽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당은 선 총리 교체 그리고 후 탄핵을 하자 했는데 민주당이 하야나 탄핵을 앞세우면서 총리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김병준 신임 총리를 지명했을 때 엿먹으라는 인선이다, 셀프 거국 내각이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고, 국회 추천 총리를 부탁했을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시 탄핵 전에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민주당이 무시해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 대행은 왜 개인적으로 특검 연장을 거부했을까요? 의리 때문이다, 대선을 의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난무하는데요. 저는 황 대행이 11월 2일 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잊고 있습니다. 김병준으로 총리 내정자가 발표되면서 본인도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부인했습니다만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김병준이 국회 인준을 통과해서 올 때까지 총리직을 해야 될 사람이 오후 1시 반인가 임식을
갖도록 지시했다가 10시쯤에요. 1시간 뒤에 취소를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간에 날 신임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자로 나한테 직접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망신을 주느냐? 나 집에 가버리려 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박 대통령과 어디 어쩌고 이런 부분보다는 황대행이 지금 본인이 대선에 뜻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연장을 거부했을 때 본인의 지금 지지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원하는 청의 지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황대행은 탄핵될 일도 없거니와 야당이 특검 연장이 안 된 데 대해서 이것을 황대행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는 상황에서 황대행이 자기 이해를 좀 따졌다고 해서 야당이 욕할 것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병우가 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이 과연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어수선하니까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병우가 현직일 때 법무부와 검찰 핵심 관계자 7명과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메시지가 2,000건이 넘는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저께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의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 기록에, 업무용 전화에만 그렇습니다. 법무부 전 현직 고위직 관계자 3명, 대검찰청 현직 간부 2명이 등장하는데 일선지검의 핵심 차장급 검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혐의로 특검팀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팀은 우병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통화 내역에 대한 분석에 나섰고요. 분석 시기는 우병우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및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일기 시작한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병우, 물론 우병우는 그럴 겁니다. 민정수석이 업무상 검찰이나 법무부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우병우가 대한민국의 검찰 시스템을 농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특별감찰관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무력화시키는데 어떤 행태로든 우병우가 기여를 했습니다. 우병우 장모, 우병우 그리고 최순실 간에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의 고리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재산을 둘러싼 의혹도 여러 개가 제기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10월 5일날 마지못해서 최순실 수사팀을 구성했지만은 고영태가 귀국하는 10월 26일 시점까지 제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10월 25일날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을 때, 그리고 최순실이 귀국하려고 할 때 고영태가 지발로 검찰에 찾아갔을 때부터 비로소 수사가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10월 한 26일 시점 이후로 검찰 수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귀국과 이후 대책론이 최순실에게 31시간의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쓰던 대포폰 70여 개가 전부 폐기되는 부분, 10월 30일자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요, 우병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은 거의 자명한 입장입니다. 자, 우병우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화체육부, 외교부, 방사청,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한 명을 보도하다가 한국 최고의 보수 신문이 주필이 날아가 버리면서 비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말로 센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병우는 이번에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우병우 영장이 절대로 이렇게 청구가 수용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검찰과 한마디로 법조계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저는 익히 봐왔습니다. 검찰의 수뇌부와 우병우 법무부 간에는 한 덩어리로 우병우에게 인사청탁도 하고 부탁도 하면서 온갖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검찰이 우병우의 한마디로 수종 노릇을 했을 텐데 어린 우병우한테 검찰을 나이 많은 고위 간부나 법조계 법무부 간부들이 전부 수종 노릇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병우를 처리하게 되면 우병우가 자기가 아는 일을 다 풀어버렸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으며 법무부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법무부 장관이 일찌감치 그만두겠다고 하고 집에 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변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검찰은 다음 정권이 누가 되는지를 이제 숨을 죽이고 복지부동해서 지켜볼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정권이 이제 야당으로 혹 교체된다면 그쪽에 구미에 맞는 팀들이 앞장을 서면서 검찰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칼춤을 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병우는 여지없이 또 그 칼춤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검찰은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일부를 희생양으로 삼고 또 다음 정권과 더불어서 잘 가게 되겠죠. 영화에 나오는 검찰의 실상, 오늘날 현실의 검찰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요 법치 국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